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에 재학 중인 한경혜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바로 도시와 환경 수업에서 중간고사 대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내용이 바로 삼림천 발안기술 조성 사업과 슈투트가르트의 교훈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한 교재가 바로 이 나무는 왜 여기에 있어요? 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인 바람길 숲은요, 요즘에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는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 과연 바람길 숲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154쪽에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가 바로 바람길 숲을 알고 슈투트가르트시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관련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해 여름, 대구의 온열 질환자는 평년보다 4배 가까이 늘었고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 너무 덥다며 아프리카에 빗대 데프리카란 별명까지 얻은 대구시는 아예 폭염 전단팀을 꾸리고 도시 전체 온도 낮추기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팔공산과 앞산, 대덕산 등을 출발해 도심으로 이어지는 긴 가로수길을 꾸밀 계획입니다. 시원한 산바람이 도시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고 신선한 공기들이 도시 외곽 주변에 생성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도시 내부로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도시 내에 있는 따뜻한 공기들이 밖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영상에서 나왔듯이 바람길 숲이라는 것은요, 도심으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도록 해서 오염된 공기를 도시 바깥으로 확산시킬 목적으로 조성되는 숲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저희가 바람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도시의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을 개선하고 열섬으로부터 뜨거워진 도시를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람길은요, 숲에서 발생하는 차가운 공기를 도시 내의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면서 오염 물질을 확산시켜서 온도를 저하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바람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찬바람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찬바람이 발생하는 곳을 찾아내서 다니는 길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제가 찍은 공원의 상징인데 녹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배치, 충수, 건물의 간격 등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도시 내 대기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바람길 숲을 만드는 데는 큰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람길 숲 한 곳을 조성하는 데 드는 사업비가 약 2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대5 비율로 투입이 되는데 최근에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서울과 대구를 포함한 총 11곳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바람길 숲 관련 보도에 따르면 약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서 바람길 숲 조성하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막막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대요. 물론 이러한 바람길 숲을 만드는 데는요, 예산이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 도로만큼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책에서도 소개되었듯이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바람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요, 바람길이 가장 활발하게 계획되고 실행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일의 도시 중에 스투트가르트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공업도시로서 인구 증가로 인해서 토지 이용이 가밀화가 되자 열섬 형상과 같은 환경 문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바람길을 조성하고 이를 잘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에서 했던 바람길 분석은 바로 기후 분석 지도와는 별개로 컴퓨터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모형 계산을 시도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형 계산을 위해서는 토지를 이용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토지의 이용 형태에 따라서 집 표면의 특성과 찬바람 생성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상 분석을 위해서는요, 바람의 분포 상태 예측 모형과 찬 공기 유동 모형을 활용을 했는데, 이러한 모형 활용에는 상세한 지형 관련 자료와 토지 이용 자료가 요구가 되지만 이미 상세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여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봤듯이 결과적으로 두 모형의 계산 결과를 조합하여 지형적 조건에 따른 바람길을 분석하여 찬바람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투트가르트시는 바람길을 파악해서 찬 공기를 유입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노력을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두드러진 게 바람길을 활용해서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단계에서는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바람길 활용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면 지구 상세 계획에서는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강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규제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도심에 가까운 언덕부에서는 녹색의 도입, 보전, 교체 이외의 신규 건축 행위를 금해야 하고요. 그리고 바람길이 되는 큰 도로와 공원 같은 경우에는 100m 정도의 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 노면이 아니라 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태 블럭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더 자세한 내용이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례를 알아봤으니까 반드시 본받아야 할 점이 몇 가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장기간의 기상 데이터를 통한 기후 분석도의 작성과 이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토지 이용 형태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가 바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는 시간상 제한도 많고 타부서와 협력을 해야 하는 등의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단기간 프로젝트인 바람길숲 성공을 위해서 신선한 바람을 만들고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녹색 인프라를 특히 많이 조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제 생각에서도 특히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 인프라를 늘림으로써 열섬 형상 완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질문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확산시킬 목적으로 만든 숲은 계속 얘기했죠. 바람길 숲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초반에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개선, 열섬으로부터 뜨거워진 도시를 시원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서 끝이 나고요. 저희도 이렇게 아까 계속 최근에 사업 대상지로 뽑혔다고 했잖아요, 대구도. 그래서 바람길 숲을 조성해서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한 문헌들은 여기 다 적어놨고요. 대부분의 사진은 제가 직접 공원 같은 곳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